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경험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도 앞만 보지 마시고 간혹 내 모습도 볼 수 있는 여유와 친구들이 안부와 염려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7월 1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안 어머니 김남주 이런 넘은 나이에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아라. 아픔처럼 손바닥에는 못이 박혀 있고 세월의 바람에 시달리나 그랬는지 얼굴에 이랑처럼 골이 굽구나. 자식 낳고 자식 키우는 이날 이때까지 세상의 근심 걱정에 많기도 했던 사람 나는 사랑했다. 네, 수한 선생님. 오늘은 100세 철학자에게서 들은 장수의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건강하다고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조기 축구하던 친구들은 지금 다 세상 뜨고 없어요. 건강은 절대 과신하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니. 네. 교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김 교수의 일상을 담은 방송은 시청률이 잘 나왔고 사람들이 실제 100세가 넘는 분들의 생활을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네. 그래요. 요즘은 뭐 이런 글이 좀 자주 나오는데 뭐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도 과하게 운동을 하면은 몸에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힘들고 사는데도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너무 많이 과하게 운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별로 운동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그래저래 살고 있더라고 사실은요. 아니 정말 그래요. 내가 우리 로사 선생님 보는데도 뭐 운동을 가만 사살 다니시고 이랬는데 뭐 후닥닥 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100리 200리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된답니다. 그게 또 그렇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지만은 맨날 나도 뭐 산에도 가고 싶고 네. 하고 싶은 건 많지요 사실 운동. 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니까 뭐 그러가 있는데 요즘은 또 뭐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니까. 네, 이거 조심.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은 네, 하여튼 뭐 조심조심 살아봅시다. 아, 네. 그래도 참 이렇게 진중하게 하시잖아요. 우린 공이 하나 굴러가면 막 뛰어가는데 우리 팀장님은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를 싹싹 이래 가면서 지혜롭게 가시지 철렁철렁 막 후닥닥 뛰어가진 않을잖아요. 하여튼 뭐 어쨌든 엄정행 씨의 옛날은 가고 없어도 지나온 길 비고 지던 꽃자국들 애인은 아픔 대신 즐거움도 섞었구나. 옛날은 과거 없어도 그때 어른 가려라.
마음 설레라 옛날은 가갑사 새삼 마음 설레라 이 시는 빗속을 날아가는 나비와 같아 나비의 탄생이 그러하듯 작년 봄에 나온 시집에 들어있다. 발간하자마자 시의 날개를 쥐고 그대로 덮어두었다. 7월의 폭우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거센 비가 저주처럼 차를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 마음은 빗소리처럼 부서지고 빗소리에 불길하게 떠듯 먹힌다.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는 듯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라고 부른다.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고 한다. 7월의 폭우는 7월과 함께 사라질 테지만 마음의 폭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올해 7월은 유난히 폭우가 쏟아지고 어쨌든 뭐 하여튼 힘들어요. 어제도 얼마나 비를 맞았던지 그 빗 속을 그냥 비가 와도 나왔더니 그냥 홈박 젖었어요. 그 저기 수환 선생님 그 소낙비를 그럼 맞지 마세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서 서로 충격을 일으킨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병나면 안 된대요. 소낙비 맞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최진아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방송은 FM 라디오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100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화를 내지 말자. 나이가 들면은 화가 잘 나는 건지 참을성이 없어서 아닌지 그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말고 막 참고 있어 보면 또 너무 참으면 화병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화 안 나게 서로 조심해야지. 그리고 쉽게 내 세포가 그렇게 한바탕 화를 내고 나면은 내 세포가 죽으니까 치매 걸려요. 치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그런데 많이 걸린다는 말이 맞잖아요. 기분 좋게 살면은 그런 치매도 덜 걸릴 텐데 기분이 상하니까 아마 세포가 망가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돼. 화 안 나게끔 생활을 해야지. 네. 뭐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상대는 상처를 입고 화가 나고 내 세포가 죽고 아따 그래 자주 하다 보면은 병이 되고. 치매가 걸려요. 지금은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뭐 병이 돼 가지고 불가항력이잖아요, 다. 네. 다들 사는데 힘들어 가지고 화가 차 가지고 그래서 그 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낙천적인 성품은 치매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 신세대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천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걸리는데 성질이 급하고 좀 이렇게 남에게 스트레스를 잘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도 또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죠. 낙천적인 사람은 뭐 그냥 뭐 그래 되나 다 참고 남보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도 혼자 골병은 덜지. 그러죠. 예. 자, 꿈꾸는 백마강. 배호의 꿈꾸는 백마강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거.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날푸거나 절에 사거나 이려편 주두둥실 낙황 그늘에서 우러나 보자 고란사 정설이 파묻히면은 구독한 장 얼얼이 찢어지는데 그 누가 알리여 백마강 탄식을 낙황 달빛만 옛날 같구나 그럼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마음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마음속에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많이 쌓이니까 뭐 대수롭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또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사람이라는 게 누가 똥 나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 정서에 어떻게 그런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 그 성격이 나와나 없는데도 그렇게 만들어지나 봐요. 조수미가 부르는 동심초 노래 듣고 유기자님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공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지 기대가 큽니다. 예. 돈인 선생님 그저 사는 집이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아마 요즘 최근에 뉴스 보시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그 아파트에 산 사람들이 특히 놀랐죠. GS 건설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 건설에 뭐 1, 2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큰 회사인데 인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그 붕괴 원인이 네. 철근이 누락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부에서 조사하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GS가 어째서 그렇게 됐지? 글쎄 말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부실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다들 불안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아파트 사시죠? 아니요. 안 해요. 예. 아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살든 안 살든 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모두 걱정이잖아요. 불안하게 하는 건데요. 이 건설 현장 일선에서는요, 대한민국 건설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그 한숨 어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을 보면 갈 때까지 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아 이유요. 네. 있죠. 그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일선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으로 저가 경쟁을 벌이던 건설 회사들이 그 뭐 저승년 저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 이주 노동자들을 현장 인력의 90%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지 않았냐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서워.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가요? 예. 철근공은요, 다른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최근 베트남 등에서 유입된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그래서 쓰는데 일용직 철근공으로 지금 대거 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걸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직 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건설 현장 내 숙련공이 지금 거의 없는 실종된 상태죠. 이로 인해서요, 시공 단계에서의 자체적인 감시나 기술 전달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먹통들이니까. 아유, 네. 그렇죠. 기능공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견이라도 내볼 수 있을 텐데요. 아 그렇죠. 예. 한 인터뷰에서요, 20년, 30년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지시를 이렇게 내리더라도 이 사람아 이건 안 돼. 철근이 적게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이 뭐 지금 허수아비죠. 뭐 갓 들어온 베트남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시키니까 이것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른바 물량 떼기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물량을 마치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그 장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죠.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적으로 책임감 있게 품질과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행 건설 산업 기본법상 이 같은 하도급은 뭐 분명히 불법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도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데요. 예, 물론이죠. 다른 건설 노동자 B 씨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서건설이 문제가 많은 현장이 결과적으로 뭐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다른 현장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뭐 정부에서 뭐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짐작이나 하세요? 이제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이에요. 25만이 들어와 있고 아유. 베트남 사람이 18만 5천, 태국 사람이 17만 5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 사람이 14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6만 6천 다섯 번째, 필리핀이 4,700여 명, 또 캄보디아가 일곱 번째 한 3,800명, 800명, 몽골 사람, 뭐 네팔,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이 3,500여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 많죠. 예, 이 사람들이 이건 그 공식적으로 그 등록된 사람들인데 그 외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우선 일하겠다고 급하니까 덤벼드는 이 사람들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러한 것을 좀 자제하도록 하고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지혜서건설의 전국 83개 현장 전수조사 결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곧 발표해서 검단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처분도 곧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년, 2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아무리 못해도 20년 이상은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20년이 아니야 뭐 30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아주 뭐 발벗고 나선 모양인데 왜 이 지경까지 와 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지금 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싼 비용이나 오랜 관행 때문에 양보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강도 높은 대책이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 또 믿어봐야죠. 뭐 또 기대해. 그러나 저러나 일꾼이 없어갖고 이러니. 그래요. 아파트 좀 그만 짓지. 뭐 빈 아파트도 많더만. 맞아.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뭐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지어가고 별꼴이야 정말. 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뭐 잊어버린 정책들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른도가 불렀죠. 잃어버린 30년 듣고 오겠습니다. 찾아오세요. 예,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힘을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한 적 나누는데 아버님 그 어비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제 30년 세월 고향이는 이 신세를 살아와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적만 우는데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예, 잃어버린 30년. 두 번째 소식을 이어가겠는데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요. 시 한 수 낭독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묻거든 현웅 유한권. 잠시 살다가는 인생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묻거든 새끼 깨꼬리 닮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다 하네요. 토끼처럼. 내가 토끼띠거든요. 만남과 애정과 사랑과 행복 젊음에 끌려 옥굿을 찾아 뛰었다 하네요. 보름달처럼 파란 하늘 조각기에 불러 5대양 6대주 삶을 찾아 헤맸다 하네요. 구름처럼 서산 넘는 노을빛 붙잡고 사철가 노랫가락 실컷 불렀다 하네요. 뻐국새처럼 고향 산천 늙은 소나무 찾아가는 유니크 황혼 열차가 소원이라 하네요. 겨울나무처럼. 여기 유니크는 뭐냐면 유일무이한 아주 그 귀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겁니다. 이 내 일생을 이렇게 스스로 누워서 홀로 묵거든 시 한 수를 지어봤는데요. 오늘 낭독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 두 번째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요즘 아마 소식 좀 들으셨을 거예요. 용인 에버랜드 소식 들으셨죠? 네네. 예, 국내 최초로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다는 소식인데 아주 그 기가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 판다 푸바오의 소식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예. 푸바오의 동생이 태어난 건가요? 그렇죠. 3년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네. 에버랜드는 작년도 그 호랑이 띠해의 그 취재 관계 때문에 갔댔거든요. 네. 거기에 네. 그 엄마, 아빠 그 판다하고 푸바오가 아주 잘 살고 있는 거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에버랜드 그 판다 월드에서 살고 있는 엄마 아이바오 9살이죠. 그다음에 아빠 러바오 10살입니다. 그 사이에서 지난 7일인가요? 쌍둥이 판다 자매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 신문에 아주 대서특별해서 나왔더라고요. 예. 판다는 자라고 나면 무조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예. 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렇죠. 이 아주 귀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드시 그걸 빌려줄지 판다든지 가져가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물산과 중국의 그 야생동물보호협회 사이에 그 체결된 합의서 때문인데요. 이에 따르면은 만 4세 전에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거기 꼭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요. 그 판다 나이로만 4세면은요. 우리의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한 20세 전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짝을 만나야 하는 그 절정기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짝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야생에 적응해가지고 맞는 짝을 만나서 새끼도 낳고 또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 예외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예외, 예, 그렇죠. 중국이 대여한 판다라면요 모두 똑같은 그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사실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푸바오는 이제 곧 중국으로 반환되는 것이어요?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그 푸바오의 경우는 올해 7월 20일이 만 3세 생일이거든요. 네. 예, 생일 파티를 아마 에버랜드에서 뭐 근사하게 할 것 같은데요. 이 생일 파티를 한 후에는 반응 일정을 중국과 협의를 아마 하는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 자매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겠네요. 당연한 거죠. 다시 쌍둥이 판다 자매 이야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출산 때 말이죠. 진통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각각 그 남매가 태어났거든요. 네. 네. 3살을 맞는 푸바오의 몸무게는 요즘 말이죠. 네, 네. 98kg. 98kg라면 돈인 선생님 몸무게 얼마나 돼요? 나 한 50.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얼마나 어른이 된 거죠. 이게 완전히 숙성한 처녀가 됐습니다. 98kg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출생한 쌍둥이 판다. 여기에 그 몸무게는 각각 18g, 그다음에 18g, 또 14g. 요 손바닥에 들어가는 게 예. 그 작은 판다가 100kg 이상까지 커지는 것이 신기하긴 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해. 에버랜드 관계자는요, 산모와 쌍둥이 아기 판다 모두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엄마 아이바오가 푸바오 때의 육아 경험을 살려서 그때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대로 그 아기를 돌보지를 못해서요. 그러나 이번에 그때 경험 때문에 아기들을 아주 능숙하게 잘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180g 하니까 얼마나 무슨 그렇죠. 새 같더만. 그렇지 조그만 사그죠. 말라가지고. 빨간 게 말이죠. 그걸 입으로 물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럼요. 안타깝더라고. 아, 자이언트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것은 처음이라서 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처음이죠. 외국서도 이렇게 이게 사실 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판다가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요. 40% 내지 많아봐야 50%. 예, 50% 되는 경우가 최고 한 40% 정도라고 해요. 문제는 야생에서 쌍둥이를 출산할 때는 엄마 판다가 한 마리만 키우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먹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관리 관계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는 관리를 안 하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네. 에버랜드에서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요. 예. 이 판다가 좋아하는 것이 뭐겠어요? 보통 그 장난치기
그 형제들끼리 엄마 아빠하고 장난하고 또 손님들하고 장난치게 참 좋아해요. 어머. 그 공놀이 같은 거 던지면 아주 공 쫓아다니면서 어머, 아주 어머, 어머. 귀엽게 잘 놀아요. 그리고 나무 같은 거 나무 타기 이런 걸 네. 좋아하거든요. 혹시 뭐를 먹는지 아세요? 대나무 잎을 먹잖아. 그렇지 대나무 죽순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요? 또 뭐 먹겠어요? 당근 좋아해요. 당근 아마 당근 좋아해요. 당근은 동물들한테도 아주 뭐 좋은 그렇죠. 말들도 뭐 엄청 좋아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다음에 대나무 잎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잎 좋아하고 어허. 예. 그 죽순도 좋지만 그 잎들도 참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 선생님 무슨 과일 좋아해요? 근데요. 네. 예? 아니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네. 예, 사과예요, 사과. 어. 예, 사과를 참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는 건 뭐냐? 호박을 싫어합니다. 겁니다. 호박. 알아. 호박을 아주 호박 싫어해요. 그리고 그 더위 이렇게 지금처럼 금년처럼 이 더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더위가 해서 밖에 나오면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데가 어머. 있으려고 더위를 싫어하는 이것이 아주 뭐 하여간 아주 재롱덩입니다. 재롱덩이. 어쨌든 그 판다의 출산 당시에는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지금 오거든요. 연락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이걸 받으면서 관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이번에도 받아냈다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점인데요. 뭐예요, 뭐? 그러면 엄마 아빠 판다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나요? 그렇죠. 하부이서에 그 걱정스럽죠. 그 하부이서에 따르면요, 2031년 3월 2일까지 네. 돼 있거든요. 어. 예, 아기 판다와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이게 말하자면 그 에버랜드 그 40주년 기념을 위해서 그걸 우리 보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의사가 있으면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협의했고 또 늘려주고 그러니까 새끼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는 그냥 조금 싹 더 때리고 늘릴 수도 가는구나. 있겠죠. 예. 야. 자, 그럼 유 기자님 네. 좋은 소식 다 끝났어요? 예. 좀 더 듣고 더 싶은데 듣고 없어요? 싶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다 얘기할게.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수환,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군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먹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듯이 이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 더하기 일은 이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먹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이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귀에 경이냐 못난 놈. 속귀에 경이냐 못난 놈.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었어.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었어.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에서 전해드리는 건강정보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설레는 일인데요. 가족과 또는 연인, 친구와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휴가철 건강한 여름 바캉스를 떠나기 전 미리 받아야 할 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간염 예방접종인데요. 간염은 간세포 및 간 조직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하네요. 먼저 A형 간염은 환자 접촉을 통한 감염과 오염된 음식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위생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음식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 150만 명 이상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간염이지만 예방접종만 잘해준다면 예방 가능한 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이기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떠나기 전 총 2회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B형 간염은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날카로운 기구로 시술하는 부항, 침, 문신, 귀걸이, 피어싱 등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감염되면 오랫동안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에 흉터가 남는 섬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성 B형 간염 환자일지라도 초음파와 혈청 간암 표지자 검사 등 정기적인 검진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간암 발생 위험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간염 위험군이라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으로 간염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 FM 청취자 여러분, 현재 대부분의 감염병들은 주사나 약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2주 정도 지나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